철퍽. 순간 하얀 크림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달콤함. 볼을 타고 흘러내린 건 단순한 케이크 조각이 아니었죠. 모욕이었고 경고였고 너무 오래 참아온 침묵의 끝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누군가는 실수였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언이라는 걸. 그리고 그 조각 하나로 수지는 결심했죠.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 회가변 메인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모두가 감탄했죠. 3단으로 쌓아 올린 우아한 화이트 케이크. 금박 장식과 붉은 장미로 치장된 작품이었어요. 수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새벽 3시부터 준비한 케이크였죠.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얼굴을 상상하며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의 순간 수진의 가슴이 미묘하게 울렸어요. 혹시나 드디어 인정받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아,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며느리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네, 그래도 손재주는 있더라고요. 뭐, 노가다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때 은혜가 나타났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오는 시누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고 늘 도도했죠. 어머니, 케이크 정말 멋지네요. 은혜가 케이크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좀 조잡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고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케이크를 조잡하다니. 대 말이 많네요.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르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이런 케이크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양심이 있어야지. 은혜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죠.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은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죠. 아, 그러고 보니 이 케이크로 사진도 찍어야겠네요. 추억으로 남기려고요. 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언니도 같이 찍어야죠. 이런 걸 직접 만들었다면서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강제로 수진을 케이크 앞에 세웠죠. 자, 웃으세요, 활짝.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은혜가 갑자기 손을 뻗었어요. 철퍽? 케이크 한 조각이 수진의 얼굴에 날아왔어요. 차갑고 달콤한 크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나, 하객들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은혜는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실수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지는 알고 있었죠. 은혜의 눈에 담긴 아기를. 내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죠. 주제. 그래요. 저의 주제가 뭐죠? 수진은 천천히 얼굴에 크림을 닦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했어요. 소라는 밖에 있었고 그녀의 안은 잔잔했어요.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뭘 하려는지 궁금해했거든요.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진실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여보, 우리 망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성민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날 말이에요.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투자금이 모두 사라졌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억 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날아간 거였어요. 사기를 당한 거였죠. 그날 밤 성민은 입술을 떨며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른이 된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어요. 성민은 그날 이후 무너졌어요.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어요. 아빠, 왜 안 일어나요? 10살이던 준호가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빠가 많이 아파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수진도 몰랐거든요. 생활비가 떨어져 갔어요. 대출 이자도 밀렸죠. 수지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전공, 호텔 조리학과였거든요. 파티쉐 자격증도 있었고요.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수진이 혼잣말을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인터넷 중고 마켓에서 산 중고 오븐 하나로 시작했어요. 집 근처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반죽을 치대는 법, 크림을 휘핑하는 법. 엄마, 이거 맛있어. 준호가 처음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수진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수진이네 달콤한 집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장사를 하다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 그래도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반죽을 만들고 굽고 장식하고 손목이 아파도 참았어요. 손가락이 부어도 계속했죠. 배달을 나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무거운 케이크 박스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기도 했어요. 엄마 손 왜 이래? 어느 날 준호가 수진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여기 피 났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상 자국과 칼 베인 상처로 가득한 엄마 손을 보며 말이에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수지는 손을 감춘 채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피가 묻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의 학원비 고지서가 왔어요. 30만 원. 수지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듣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무시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냄새 나네. 은혜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좋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연구했어요.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재료도 더 좋은 걸 썼죠.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성민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시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수지는 달라졌어요. 더 단단해졌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베이커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사장님, 이번 웨딩 케이크 정말 대박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첫 웨딩 케이크 주문이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신부가 SNS에 올린 케이크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폭주했죠. 주문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 결혼식도 부탁드려요.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수지는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밤을 새워가며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요. 손목이 퉁퉁 부어도 참았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호텔에서 케이터링 업체를 찾고 있어요. 5성급 호텔 총지배인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돼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기회였거든요. 첫 호텔 행사는 떨렸어요. 200명 규모의 파티였죠. 수지는 새벽 2시부터 준비했어요. 완벽해야 했거든요. 성공이었어요. 이런 케이크는 처음 봐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수진을 껴안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호텔 체인 전체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됐어요. 직원도 늘려야 했죠. 사장님,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어요. 매니저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전국구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온 제안서였어요. 수지는 그 종이를 들고 가슴이 뛰었어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시댁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아직도 장사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시장 냄새 풍길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원래 노가다가 체질인가 봐요. 수진이 입을 꽉 다물었어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몰랐어요. 수진의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를요. 수진이 세운 스위트 테이블은 연매출 85억, 전국 30개 지점, 직원 15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빼앗길지도요. 성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 밖에도 나갔어요. 고마워, 수진아. 어느 날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시댁은 여전했어요. 분수를 알고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수, 정말 그럴까요? 수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는 그 빌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신규 계약서 왔어요. 직원이 들어왔어요. 들고 온 계약서에는 호텔 브랜드 로고, 옆에 대기업 로고까지 찍혀 있었어요. 수진이 서류에 사인하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할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내 회가변 케이크 내가 만들어. 시어머니였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케이크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서류철을 여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조용히 첫 장을 꺼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이었죠. 하객들이 목을 길게 빼며 구경했어요. 스위트 테이블 대표이사 김수진. 수진이 또렷하게 읽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죠. 뭐가 스위트 테이블이야? 은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연매출 85억 원짜리 케이터링 회사예요. 순간 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85억.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거짓말이야. 은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잔고 증명서였어요.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어머니가 매달 받으시는 생활비 200만 원. 수진이 계좌 이체 내역을 펼쳤어요. 5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은혜 씨 미국 유학비 3억 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은혜가 뒤로 휘청거렸죠. 모두 제가 보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냄새나는 며느리가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시선이 은혜와 시어머니에게 쏠렸죠. 아니야. 이건 은혜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은혜 씨가 제게 빌려간 돈 5천만 원. 또 다른 차용증이 나왔어요. 은혜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죠. 급하다고 곧 갚겠다고 하셨죠.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언니, 그게 아니야. 변호사가 빚을 안 갚는다고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이 벗겨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거든요. 전국 30개 지점, 직원 150명. 회사 소개서가 펼쳐졌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죠. 이 조잡하다는 케이크로요. 내가 당신들 다 먹여 살렸어요. 수진이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객들 사이로 숨죽인 침묵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무시당하며 참았어요. 수진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노가다 냄새 난다고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누가 분수를 모르는 건지 알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은혜가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적 조치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아,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 서류철을 닫았어요. 홀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진짜 대단하네요. 한 하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런 성공을 숨기고 있었다. 하객들 중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고 몇몇은 SNS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수진이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잠깐. 시어머니가 부르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젠 당신들보다 내 시간이 더 소중해요. 수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당당하게 걸어 나갔거든요. 드디어 자유였어요. 일주일 후 은혜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윤은혜, 사기 혐의로 조사받아. 인터넷 뉴스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객 중 누군가가 올린 영상이 바이럴을 탔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죠. 은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죠. 기자들의 번호, 모르는 번호, 심지어 친구들까지. 그러던 중 익숙한 사무실 번호가 떴어요. 법무법인이었죠. 은혜 씨,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파트너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20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선배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영상에 다 나와 있던데요. 변명은 그만하고 자숙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이게 다 그녀 때문이야. 은혜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대를 걷어찼어요. 화려하던 거울이 산산조각 났죠. 그 틈으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윤은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SNS 댓글들이 악플로 가득 찼어요. 변호사가 빚도 안 갚고 뻔뻔하네. 신우이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살았구나. 위선자의 끝판왕이네. 법조인 커뮤니티에도 은혜의 이름이 실시간 이슈로 올랐어요. 윤은혜 퇴출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죠. 은혜는 외출조차 할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한편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커튼을 모두 쳐놓고 불도 켜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회가변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친구들의 전화도 끊어졌어요. 미안해. 요즘 바빠서 만나기 어려워. 아,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 변명뿐이었어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만날 수 없었던 거죠. 동네 부녀회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20년 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온 날, 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성민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땐 몰랐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왔다는 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케이크 만들 때, 배달 나갈 때,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일할 때 말이에요. 성민이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울증이 핑계가 될 수 있나요?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때 누가 가족을 지켰는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었죠. 준호 학원비도 못 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 혼자 어떻게 견뎠는지 알기나 해요. 성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뒤늦은 후회였죠. 다시 시작하자.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정말로. 성민이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무릎 꿇고 우는 그의 모습은 슬픔보다도 초라했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바닥에 스며들었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혼서를 준비해주세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변할게. 변한다고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변한다고요? 수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끝이에요. 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화려했던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죠. 얼굴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담담했어요.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용서해 줄 수 없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구나.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허공에 남았어요. 수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문 너머엔 과거가 있었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2년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스위트 테이블 본사 최고층. 수진이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죠. 사장님, 오늘 인터뷰 준비됐어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경제지에서 요청한 인터뷰였죠. 성공한 여성 CEO 특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사무실 한쪽 벽에는 각종 수상 트로피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올해의 여성 CEO상, 사회공헌대상, 전통문화계승상까지.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거기엔 수진과 지우가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 1년 전 입양한 8살 딸이었죠.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수진은 조금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 수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엄마, 오늘 무슨 케이크 만들어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었죠. 지우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까? 와, 정말요? 지우의 환한 웃음이 수진의 마음을 녹였어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주말이면 둘이서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지우의 작은 손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급하면 안 돼.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케이크는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거야. 사랑이요? 그래.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드는 거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마음이 뿌듯했죠. 회사 일도 순조로웠어요.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프랑스 파리에서 제안이 왔어요. 매니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전통 디저트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하네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감동했거든요. 달콤한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베이킹 클래스를 열었죠. 이혼한 여성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 수강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제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의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보람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수진이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지우 정말 똑똑하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토요일 오후
수진과 지우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죠. 엄마, 제가 커서도 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 네, 엄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수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네, 약속해요. 둘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의 의미였죠.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뭔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미안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수진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니? 수진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죠.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누구였어요? 아무도 아니야. 우리 케이크나 더 먹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지우는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 손은 사랑을 만드는 손이야. 사랑을요? 그래. 우리가 만드는 케이크에는 사랑이 들어가. 그 사랑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지우가 자신의 작은 손을 바라봤어요. 정말 사랑이 들어가요? 물론이지. 지우의 손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어. 지우의 미소가 방 안을 환하게 채웠어요. 그 따뜻한 웃음 속에 수진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부엌을 감쌌죠. 수진은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지우가 수진을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수진이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달콤한 케이크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사랑이 구워지는 향기였죠. 케이크 위엔 작은 딸의 웃음이, 집안엔 사랑이 구워진 향기가 퍼졌어요. 그 순간 수진은 확신했죠.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됐다고.